안녕하세요. 연세오나치과 대표원장 김진영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도 단계가 여러 개가 있고 헷갈리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잇몸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이유는 잇몸이 사실 서서히 망가져요. 뭐 충치도 서서히 이제 커지다가 신경까지 닿으면 이제 아파서 치료를 하는 건데 크라운을 잘 해놓으면 또 오래 쓸 수 있지만 이 잇몸은요 한번 서서히 망가지다가 어느 수준까지 망가지면 관리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악순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잇몸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더 잇몸이 내려가거나 좀 노화의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치아가 흔들리거나 그러면 이제 충치가 없고 건강한 치아인데도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치주 발치라 그러는데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치주 관리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잇몸병의 원인은 사실 치아가 이렇게 있고 잇몸이 이렇게 치아를 덮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뼈가 있겠죠. 근데 이 치아와 잇몸과 뼈, 이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이제 음식물이 끼거나 치태가 생기거나 치석이 되면 세균의 집이 생기는데 이 세균들의 집이 제거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잇몸이 점점 염증이 생기면서 더 벌어지고요. 벌어지면은 벌어진 대로 음식물은 더 들어가고 관리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잇몸병 관리는 처음에 튼튼한 잇몸일 때부터 해야 되고 이게 한번 뼈가 이제 녹기 시작하면 뭐 엠도게인이라 그래서 뼈를 재생하는 요즘에 치료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고가이고 또 성공률이 높지는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케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처음부터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케일링도 맞아요. 예방적이고 관리지만 치료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스케일링은 기본적으로 치은, 치아의 주변에 있는 잇몸을 치은이라 그러는데 치은 연상, 치은의 연, 경계 부위의 상, 윗부분이죠. 그 윗부분만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치석이나 치태 그런 걸 제거해주는 술식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관리 차원에서 더 중요하기도 하고 간혹은 이 치은염, 아까 말했던 그 치은 부분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스케일링만 통해서도 염증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어서 잇몸 치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해주는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관리가 스스로 잘 안 되거나 치석이 너무 빨리 쌓이시는 분들은 1년에 2번, 3번까지도 제가 처방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상태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케일링은 사실 기구가 다르진 않아요. 대부분은 똑같은 스케일러에 스케일러 팁을 연결하고 진동 수를 조절해 가면서 하는 건데 결국엔 숙련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스케일링이 숙련된 위생사 선생님이나 뭐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안 아프게 잘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숙련되지 않은 경우는 꼼꼼하지 못한 경우가 생겨요. 이게 치아가 지금 28개씩 이제 있는데 이 모든 치아의 주변을 다 청소하는 게 스케일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숙련이 될수록 놓치는 부분도 없이 잘 할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적용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숙련된 분이 하면은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가장 기본이라고 했다면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까 말했던 치은 연상이 아니고 치은 연의 하방, 치은 연하라 그러거든요. 안쪽은 사실 아파요. 스케일러로 들어가면 아프기 때문에 간단한 마취를 하고 잇몸 마취를 한 다음에 의사가 직접 치아의 뿌리 부분까지 청소를 해주는 그런 잇몸 치료가 있고요. 그 잇몸 치료도 단계가 이제 2단계로 나뉘어서 옛날에는 잇몸 쪽만 청소하는 게 있고 방향이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치아 부분을 긁어내는 치료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병원마다 조금 방식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마취를 하고 하는 잇몸 치료가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으로 어쨌든 마취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의사의 손 감각에 의존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항상 가장 꼼꼼한 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치료는 뭐냐? 너무 깊거나 손의 감각으로 보기 어려운 부위는 잇몸을 열어요. 열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치아의 어느 부분이 지저분하고 치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는 이제 치주 수술이죠. 수술 단계가 있고 그게 이제 치주 치료의 깊은 단계죠. 거기까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피도 웬만하면 안 나고 마취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도 위생사 선생님들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마취하고 들어간 수식부터는 이제 원장님이 직접 해야 되고요. 치주 수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시고 이제 교수님이나 원장님이 직접 이제 치주 수술하고 봉합까지 하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잇몸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잇몸을 여는 게 아니라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 치석이 결국에는 치주낭이라 그래서 한번 잇몸이 벌어지면 이 낭이라는 게 영어로 포켓이거든요. 주머니예요. 주머니가 생기면 뼈가 다시 차기는 이제 어려워요. 한번 감염된 부위이기 때문에 공간이 생겨 있는 데를 잇몸은 덮고 있어서 음식물이 계속 들어가요. 그런 경우는 스케일링으로 거기 못 들어가니까 주기적으로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건강한 상태라면은 주기적으로 잇몸 치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잇몸은 처음부터 관리와 예방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치아는 충치가 생기면 다시 떼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다시 복원이 가능한데요. 잇몸 같은 경우는 한번 망가져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복원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건 저도 궁금했던 건데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해서 다 하지 않느냐, 뼈이식 해주면 되지 않냐? 안 돼요. 왜냐면 임플란트는 저희가 처음에 나오면 무균 상태로 나오고 그 표면이 정말 엄청난 기술로 코팅을 해와서 그거 어디에도 대지 않고 바로 뼈에다가 딱 대고서 해야지만 뼈 이식이 성공을 하는 거지, 임플란트도 오염된 임플란트 넣으면 절대 붙지 않거든요. 근데 잇몸병이 한번 생긴 치아는 그 치아 주변이 다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치아에 뼈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 이식을 덕지덕지 해놓는다 그래도 그냥 가루 상태로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뽑는 게 아닌 이상 잇몸 관리를 잘해야 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다 정도로 설명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글에 보통 좀 센 게 들어있다 그러면은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글이냐 아니냐로 나뉘긴 하는데, 알코올이 싫으시면은 그냥 없는 걸 쓰셔도 되고, 근데 그렇다고 양치하고 바로 가글하는 게 부식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산성이 아니기 때문에